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민성입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들로 근래에 지난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조금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바로 지난 영상에서 이제 재수 미대 입시생의 관점에서 특히 순수미술 하시는 분들, 전공하실 분들, 앞으로 작가가 꾸민 분들에 한정해서 미대 입시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다음에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었는데, 뭐그 영상을 보고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금 대학을 잘 다니고 있는데, 뭐 이전에 내가 원래 목표로 했던 데가 아니라 뭐 제2, 제3의 선택을 했지만 만족을 하고 잘 다니고 있는데, 뭐 그 영상을 보면은 조금 갑자기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그분들이 다시 그거 그만두고 뭐 시험을 다시 준비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고3들 그리고 입시생들, 고3이 아니더라도 N수생이라도 이제 입시생들, 이 그거를 보고서 조금 이게, 잠시만요. 생각을 해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입시를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입시를 하면 그래도 입시를 한 김에 이미 입시가 끝나신 분들은 뭐 그냥 잘 학교를 다니셔도 되지만, 그 다음 스텝을 향해서, 근데 뭐 이제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이뤄내면 좋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학교일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너무 뭐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영상에 또 댓글이 어떤 분이 뭐 생각이 많아지신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어쨌든 저희 높아심에서 하는 이야기들의 의도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지금 재밌는 게 올해 상담이 많이 옵니다. 수업 관련해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고, 그 다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지금.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루에 2분이나 상담을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은 또 수업을 듣게 됐고,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다는 아닐지라도 좀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온라인 수업, 제 수업의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오프라인 한 번, 온라인 한 번에, 그 다음에 이제 여력이 된다면 하루 더 실기 오프라인으로, 그게 기본 수업이거든요. 기본 수업은 온라인 한 번, 오프라인 한 번인데,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조금 더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실기 수업을 오프라인으로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제가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주중에 작업실을 좀 개방을 해가지고 와서 연습하고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을 해드리려고
그런 거는 수강료에 포함되지는 않고 뭐 그런 시스템으로 올해는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조금 더 실기 시간의 비중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사실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최대한 학생분들이 또 부담이 되니까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특히 성인 분들은 시간적으로도 좀 부담이 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하루로 해서 끌고 갔었는데 그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실기 준비하는 시간이 확실히 제가 숙제를 많이 내주고 혼자 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체제로 갔는데 이게 숙제를 잘 안 해와요.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안 해오고 아무래도 집에서 하면은 조금 이렇게 긴장도 풀리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것도 보완을 할 겸 해서 올해는 그렇게 이끌고 가는 걸로. 근데 이제 질문이 좀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온라인 수업은 왜 뭘 하는 것이며 왜 해야 되냐. 제가 게시물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상을 통해서도 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전히 아직도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설명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다시 드릴게요. 과연 한희종 준비반, 조영예술과 준비반 온라인 제가 네이밍을 붙인 미술 문해력, 미술가를 위한 문해력, 이제 수업 이름은 미술 문해력 수업은 뭘 하는 거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냐 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이 대학교 학부 과정에서 3, 4학년 때 졸업 작품을 하기 위해서 본인 작업을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을 미리 체험해 본다고 생각을 해도 돼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 쳐봅시다. 회화 작품을 한다, 평면 실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림을 그려서 그냥 내가 요즘에 좀 슬퍼. 그래서 뭐 슬픈 그림을 그렸어. 그런다고 뭔가 그것도 물론 작업이 되겠지만 그거는 이제 전문 미술가의 작업이다라고 하기가 이제는 현대 미술에서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제 성좌 짜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한번 이제 안내 수업 다시 좀 설명을 이제 글로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게시판을 안에다 다시 한번 올릴 것인데, 미술 문해력 수업 성좌 짜기. 성좌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이제 별자리예요. 성좌는 별자리인데 이 별자리가 기존의 별자리들이 있죠. 기존의 별자리들이 뭐 북두칠성이라든지 뭐 물고기 자리, 쌍둥이 자리, 저는 3월생이라서 물고기 자리인데 뭐 각자에 해당하는 별자리가 있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성좌 짜기에서의 성좌는 별자리인데 나의 고유의 별자리 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체계의 별자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 선배 작가들, 선대의 작가들의 어떤 미술사적인 성취라고 봅시다. 기존에 있는 별자리들이. 그럼 그 별자리들에서 쭉 하나 선을 끌고 와서 나의 별자리로 연결시키는 작업. 그들의 미술사적인 성취를 내가 복제하고 뭐 따라하고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참고해서 그거를 이제 학부 과정에서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대학 수업 들으면 알겠지만 이제 레퍼런스로 삼는다 그래요. 어떤 작가가 레퍼런스냐, 어떤 작가 혹은 어떤 작업을 참조점으로 두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졸업 심사할 때 해요, 교수님들이. 물론 그걸 안 하는, 그 질문을 안 받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까 물어보지 않은 것이고, 그 학생의 의식도 그런 쪽에 의식이 없는 것 같아서 안 물어보는 거고. 이제 내가 내 작품을 하고 나의 작업을 하고 나의 미술을 하는데 이게 그냥 그냥 내가 살아온 삶으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 간극이 되게 애매한데, 나와, 그러니까 미술가와 나의 고유의 뭐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개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의 나와, 그 다음에 어떤 미술 세계가 있을 거예요. 예술 세계, 더 크게는 요거 두 개가 요렇게 잘 교집합을 이뤄서 요 교집합에서 작업이 나오는 게 좋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밖에 못하냐면, 나와 예술 세계가 있으면 그냥 여기밖에 못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연결을 시키고 어떻게 레퍼런스로 삼아서 작업을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도 없고 의식도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의 작업관도 없고, 그래서 그러한 거를 만들어 보는 수업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미술 문해력 수업, 요 미술 문해력 성좌 짜기 요 수업은 이제 한예종 입시 혹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려고 할 때 그런 분들을 위한 수업이다. 그러니까 조금 심화 버전의 수업이다 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3분 정도 모여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미술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수강료도 매우 저렴하고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하는 수업인데, 제가 그걸 하다 보면 좀 편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수업을 하다 보면 자꾸 이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딥한 얘기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게 자꾸 나와서 조금 이렇게 잘 조절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분들은 또 미술을 전공하시고 뭐 작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라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이제 오히려 더 괜찮아 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미술 독서 모임은 완전 기초 제1단계, 정말 가볍게 창작에 대해서도 이해해보고 예술에 대해서도 이해해보고 책을 읽으면서 이런 전반적인 별자리 혹은 성좌들을 구경해보는 단계,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글도 써보고. 그래서 미술 독서모임 기본 포맷이 책 읽고 글 써오고 피드백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저의 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좀 가볍게 해야 되는, 자꾸 무거워져요. 제가 이때까지 그렇게 해버려서 좀 더 재밌고 가볍게 좀 대화 나누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뭘 이렇게 자꾸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오바를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미술 문해력 수업이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미술 문해력 수업인데, 요거는 진짜 내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해보고 싶고, 혹은 이제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목표로 삼고 있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한예종 입시 준비하는 분들이죠. 저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의 중에 보여주고 쏟아내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 그 시간이 길고 그러다 보니까 양적으로도 더 많겠죠.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애를 써서 저도 공부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정규 수업보다는 조금 더 수강료가 저렴하긴 하지만 거의 정규 수업에 버금가는 수강료입니다. 그 수업은. 그래서 어쨌든 그 수업도 이제 3명 정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그 3명의 정원이 거의 찰 것 같아요.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지금 5명 정원인데 4명이 채워졌고, 그러니까 한 명 비었죠. 한 명 비었고, 그다음에 온라인 미술 문해력 수업 같은 경우는 3명이 지금 거의 찰 것 같은데, 이제 한 분이 아직 미정이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지만, 그분은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마감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뭐 이런 부분에 공감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수업도 신청을 해주시고 또 저랑 이야기도 또 나눠보고 싶어 하시고 해서 감사한 한 해의 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바는 그 온라인 미술 수업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런 질문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한 대답을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틀은 것이고, 뭐 잘 모르겠다. 이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 제가 유튜브 게시판에다가 이제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강 후기 남겨둔 거를 이렇게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좀 찾아보시면 그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방식의 수업이기도 하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뭐 어떤 세계관의 변화라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 이전과 이제 그 이후가 좀 이렇게 머리나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뭐 이런 경험들을 다 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미술 문해력 수업 같은 경우는 한예종 조형예술과를 포커스로 맞추고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 내가 작업을 해보고 싶은데 미대도 다 졸업을 하고 근데 작업을 못 하겠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도 해도 됩니다. 해도 되고, 미술 독서 모임도 마찬가지고. 근데 독서 모임은 지금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독서 모임은 당분간은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하다가 이제 여력이 좀 되겠다 싶으면 또 공지를 할 것이고, 미술 독서 모임 말고 미술 문해력 수업은 아직 한 반이 다 채워질 수도 있고 안 채워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청을 해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예종 조형예술과 입시 실기 수업도 아직 한 자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를 주세요.
저는 일단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한예종 조형예술과 입시를 해보지 않았다면, 아니면 혹은 해봤다 손 쳐도 그 이전에 수강했던 들었던 수업이랑 제가 하는 수업은 아마 질적으로 많이 다를 거예요. 이게 더 좋다 안 좋다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다를 거예요, 아마. 제가 하는 방식의 수업을 아무도 안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서, 예종 전문 학원을 다닌 적이 없어서 거기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일단 모르고, 다 저의 경험치와 다년간의 입시를 통한, 그다음에 학원 강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고 생각했던 것들, 그다음에 예종을 다니면서 오마주한 수업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짬뽕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누군가랑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 저와 함께 예종을 준비하는 수업을 통해서 운때도 잘 맞고, 그 다음에 열심히 하신다면 합격까지 하겠지만, 예를 들어 그렇지 못했다 해도 얻어가시고 이제 남는 게 많은 한 해가 될 것임이 확실하기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하는 수업에서 많은 걸 얻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분 뭐 이제 성함이나 이런 개인 정보를 말하는 건 아니니까 뭐 얘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선생님 하시는 분도 상담을 하셨어요. 저한테 수강 문의를 좀 해주셨어요. 그분은 미술 선생님을 하고 계신데, 이제 본인 작품을 제작하고 만들어 본 적은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찾아왔다라고 하시던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강할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에 배워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내에 있는 미술 학원의 그 체계에서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단 한 군데도. 요즘에 인스타 보니까 이제 작가들이 뭐 이렇게 수업이나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이제 창작 세미나처럼 하는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하던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분 중에 하나도 그런 수업 비슷한 걸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면 모를까. 그분들은 진짜 작가고 자기 작업을 하고 전시도 하시고 하는 현역 작가니까. 근데 미술 학원에서 그걸 알려줄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미술 학원은 그리는 방법 혹은 테크닉, 이런 걸 알려주는 학원이지, 미술 학원에서 이제 창작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미술 학원에 계신 분들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대부분 작가 출신, 이제 작가 하고 계시는 분의 화실이면은 뭐 얘기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경우더라도 창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작업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피드백을 하고 작업관을 공유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안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거에 대한 고민이 깊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뚫어가본 경험이 있고, 이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창작과 예술, 미술, 작업, 작품, 제작,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를 얻어 가실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제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는 미술 문해력 수업이라든지 한예종 조형예술과 실기라든지 그
그런 수업들은 수강료나 이런 부분들이 싸진 않지만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저렴해요. 그거는 이제 만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 미술 전공자분들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흘러갔는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수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뭐냐면 저는 돈이 안 남아요. 그걸 그렇게 수업을 해서 이거를 이렇게 수강료를 받고 이제 얘를 뭐 저축을 하고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둘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달라서 저는 일단 그거가 그대로 다시 제가 공부하는 거에 또 투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빙글빙글 돌거든요. 공부하기 위해서 책을 사고, 그 다음에 저도 수업을 좋은 선생님을 찾아서 그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수업을 듣고, 이런 거를 이제 몇 개씩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 배우고 공부한 거를 또 학생들한테 제가 수업할 때 공유하고 알려주고, 요게 계속 쳇바퀴처럼 굴러가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어도 버는 게 아닌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도 제가 뭐 외국어 관련된 것 때문에 큰 돈을 또 들여야 될 일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저도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습니다. 작업실 월세도 매달 나가고, 이제 여기 난방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기 난로 틀어놓으면 이제 전기세 나오고 막 이렇게 종합적으로 공부하고 돈이 막 그냥 술술술 나가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래도 공부해둔 것과 책 읽어둔 거, 그 다음에 입시하면서 겪었던 거, 미술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얻었던 노하우들, 이런 거를 쏟아내면서 저도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이걸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공부한 걸로 다시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해주고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그걸 또 유튜브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열심히 하지만 공부를 막 하지만 이제 이거를 뭐 어떻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뭐 예를 들어 없어. 그럼 전 수입이 끊기고 이제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지다 보면 아마 이제 유튜브나 뭐 이런 것도 잘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제작을 어떻게든 해서 이렇게 계속 올리고 여러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게시판에다가도 좋은 책들 추천드리고, 제가 쓴 메모나 글들이나 이런 것도 공유드리고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요청을 주셔서 수업을 듣고, 이런 게 이제 이런 구조가 가능해서 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이걸 뭐 조회수 처참하잖아요. 제 유튜브 조회수 진짜. 여러분들 좀 이게 좋은 내용을 여러분들 혼자만 보지 말고 친구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하세요. 친구들한테도 좀 공유를 하고, 이 사람 좋은 말 하더라, 좋은 얘기다, 나만 알아야지, 그러고 이제 나만 잘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걸 알아요. 입시는 경쟁이니까. 또 한예종 40명 들어가려면 또 40명 적잖아요. 그러면 또 나만 알고 싶고 이런 게 또 있을 건데, 정말 좋은 걸 보게 되면. 그래도 여러분들 더불어가는 사회 아닙니까?
저도 뭐하러 굳이 제 노하우와 저의 공부한 것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뭐하러 유튜브에다가 쏟아놓고, 누군가는 이걸 보고 어? 수업하시는 분이 뭐 이렇게 오마주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그걸 통해서 아 저런 느낌이구나 뭐 이렇게 해서 또 도움을 얻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겠죠. 학생 말고 학생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다 들을 수 있고,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서는. 근데 이제 선생님들 혹은 수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제 동료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거 이렇게 하니까 야 너는 너 수업이나 너가 그렇게 공부하고 책 읽고 했던 거를 그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럼 너한테 어? 누가 수업을 듣고 누가 너한테 널 궁금해하고 하겠냐.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냥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겠죠. 맞을 수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저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가감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그다음에 이제 좀 제 입장에서 진정성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신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제 수업도 듣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뭐 회원제 이렇게 만들어서 돈 받아서 들을 수 있는 영상 만들고, 뭐 찍었던 영상들 이제 수익화 시켜서 또 왔어요. 그 메일로 그거 뭐냐, 클래스 101 그 온라인 그 사이트 플랫폼에서 또 왔어요. 메일이 또 와가지고 이거 수익화 시키자. 자기네가 이제 뭐 매니저들이 뭐 매니저였나 뭐였나 하여간 붙어서 컨설팅 뭐 이런 거 좀 해가지고 더 수익화 잘 내게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서 돈 벌어보자 이렇게 또 왔더라고요. 메일이 저한테 메일 3번 왔어요. 클래스 101에서. 원래 그렇게 많이 보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또 답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거를 통해서 이걸 수익화하고자 하는 건 저의 의도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가지고 저랑 함께 수업을 하고 뭔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공개적으로 제가 공개해놓고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를 그것조차 수익화시켜서 다 돈을 내야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거는 저의 애초의 취지랑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업을 통해서 공유했던 좋은 이야기들, 그다음에 책들 이런 것들을 다는 못하더라도 아주 유의미하고 좋았던 것들은 계속 공유를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드리고, 수업 때 있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나 익명을 잘 이렇게 신상을 잘 지켜서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미술이나 예술 이런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다음에 작가의 생활, 작가가 무엇인지, 작업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책들을 공유받을 수 있는, 한예종 입시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아주 딥한 차원에서 뭐 문제를 해석한다던가,
강의 형식의 뭔가를 한다던가 이런 도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게 제가 채널을 예쁘게 정리를 하지 않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하실 수는 있지만 그럴 수 있게 노력을 할 거니까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 말을 이제야 하는데 새해를 맞아서 다 올해 목표 하시고 원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짧네요. 35분이면은 이제 유튜브 영상에서는 많이 짧은 건데 35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저는 오늘까지 또 제가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제 아주 거금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나마라도 조금 저축해 놓은 것도 다 빼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거를 빨리 하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죠? 입시는 원래 여러분들 힘든 거예요. 입시를 내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어떻게 날먹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실력이 늘고 뭐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시험 첫날까지도. 원래 그럽니다. 원래 그래요. 근데 거기서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와 안 좋은 결과는 여러분들 엄청난 뭐 천지 차이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내가 거기서 조금 더 뭘 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예종에 들어간 학생들과 한예종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차이, 입학할 때 차이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물론 합격한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무언가가 있어서 합격을 했겠죠. 근데 그 차이의 그 간극이나 간격이 엄청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되게 큰 거라고 착각을 해요. 쟤네들은 뭐 나보다 훨씬 나은가 봐. 나는 너무 부족한가 봐.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조금만 더 방향을 잘 잡고 조금만 더 손을 빠르게 움직이고 조금만 더 완성도를 높이고 조금만 더 표현을 설득력 있게 했으면 됐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예요. 입시는 학생들끼리의 경쟁이기 때문에. 근데 불편한 거는 졸업할 시즌쯤 되면은 격차가 꽤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엔 미술로 그래도 조금 인정을 받고 이제 미술로 좀 유명한 학교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격차가 졸업할 때쯤엔 더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마인드가 달라져서 그래요. 능력치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인드가 달라지고 그게 결국 능력치의 차이까지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예종 조형미술과를 들어가면 미술, 그 다음에 예술 작업을 진지하고 제대로 포기하지 않고 하겠죠. 물론 절반 이상이 포기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 다른 데에 간 거에 비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거에 비해서 말이에요. 한예종이란 졸업장이 아깝단 말이죠. 그런 것도 작용해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뭐 나 예종 다녀, 혹은 뭐 어디 유명한 미술 대학 다녀, 이렇게 했을 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분위기나 이게 또 나한테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나의 자존감이라든지 아니면 내 미술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생각보다.
작가들한테는,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자기 믿음과 확신 이런 거에 근거가 있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정말 그 대학이 다른 대학보다 월등히 뭐가 뛰어나다기보다는 그리고 아무래도 현대미술이나 이제 지금 최전선의 뭐 미술 뭐 이런 쪽에 가깝게 다 있고 닿으려고 하는 학교들이 상대적으로 상위권 학교들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멀어지면 그런 거에서 멀어지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교수님들도 몸이 서울에서 떨어져 있게 되고 학생들은 뭐 더군다나 더 그렇고 그럼 더 뭔가 이렇게 약간 뒤처지는 느낌을 받죠. 근데 그렇다고 뭐 지금 주류의 미술을 뭐 따라가면서 지금 트렌디하고 멋지게 여겨지는 작업을 하고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게 정답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저는 그건 더 싫어하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건 더 싫어하고, 저는 클래식이 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제 작업도 좀 클래식하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어느 환경에 놓여 있느냐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어쨌든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끝내겠다고 하고 또 주절주절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또 이러다 보면은 또 막 1시간 2시간 막 가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번에 또 오늘 아무래도 홍보 영상의 성격이 좀 있다 보니까 다음번에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